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상담을 맡은 장명수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속히 이 질병 사태가 물러가고 우리가 함께 만나 즐겁고 유익한 학습을 하였으면 합니다. 가족 생활주기와 가족 상담,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 앤드 패밀리 카운셀링이라는 과목으로 한 학기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주기는 가족이 구성되면서 단계별로, 주기별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활 과제, 가족의 여러 가지 단계별 숙제에 대한 연구가 될 것이고, 가족 상담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담적인 방법으로, 가족 치료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느 시대보다도 가정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소 단위, 가장 기본 단위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명의 근본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가정에서 자라고 또 성장해서 가정을 통하여 열매가 만들어지고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축복과 행복, 슬픔과 또 아픔 모든 것이 가정을 통하여 해소되고 또 형성되고 완성되는 그런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도 벌써 1인 가족이 약 30%가 된다고 그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전통적인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또 이제 1인 가족까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가정의 변화 추이가 참 대단하고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하고 또 사회가 건강하면 국가가 건강하게 될 텐데 가정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사회 전체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 상담 혹은 가족 치료를 공부하면서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를 지혜롭고 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는 상담자로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한 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차원을 생각해 봅니다. 가정은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고 가정은 교육의 장소도 됩니다. 어린 생명이 태어나면 부모는 어린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좋은 한 인격체로 교육하고 또 가르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양육합니다. 가정은 교육의 장소가 됩니다. 또 가정은 보호의 기능도 있습니다. 한 생명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쉼을 얻게 되고 또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는 보호 기능도 있습니다. 가정에는 휴식과 오락의 기능도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일터로 가고 학교로 직장으로 떠나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올 때에 가정은 휴식도 되고 또 오락의 기능을 통하여 서로 웃고 즐기고 나누면서 새 힘으로 충전되는 에너지를 다시 보충하는 그런 곳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가정이 갖고 있는 유산 그것을 계속 이어가도록 후손들에게 이어가도록 하는 가정은 전통 유산을 이어가는 그런 기능도 있고 가정에는 종교의 기능도 있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것들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귀한 가치, 행복, 또 정체성,
자신이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정을 통하여 배우고 받고 가정을 통하여 남기고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이라고 말할 때에 요즘은 상담, 카운셀링과 치료, 테라피 두 가지 용어를 동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원래는 상담, 카운셀링과 테라피, 치료의 개념의 차이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동의어처럼 그렇게 쉽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은 생활 과정상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문제들, 행동이나 감정이나 사고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교정하고 또 개선하고 또 문제 해결 쪽에 치우치는 측면을 일반적으로 상담이라고 말한다면 치료라는 테라피의 개념은 좀 더 심리적인 심층적인 깊이 있는 문제를 장기간 다루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학습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과정의 학습 목표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현대 사회 가족이 맡고 있는 위기에 대하여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고 가족 형성과 함께 나타나는 가족 생활 주기를 단계별로 또 어떤 과제가 있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 안에는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 희생양, 스케이프고트라고 하는 희생양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가족들은 그 희생양을 공격하고 희생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정 안에 역기능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희생양에게 다 이렇게 덮어씌우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은 한 개인의 어떤 문제 해결보다는 가족 전체에 대한 맥락적인 가족 환경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가족 전체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고 또 구조적으로 또 대화적으로 또 역동적인 힘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과목을 통해서 가족 상담, 가족 치료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치료 이론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족 치료 이론들에 대하여 한 학기 동안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가능한 대로 실제 상담의 실제, 가족 치료의 실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대로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기능적인 가정을 벗어나서 기능적인 건강한 가정에 대한 그런 목표 달성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학습에 전념해서 더 나은 목표 지향적인 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업 계획서에 있는 대로 참고해 주시고 교재는 이번 학기의 주 교재는 정문자회 3인 공제인 가족치료의 2의 3판 학지사에서 출발된 것을 중심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 자료들을 함께 학업 시간에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이라는 얘기를 할 때, 가정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 가정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 세계나 서양 세계나 가정에 대한 중요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를 아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여기 이뿐이네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미국의 존 하워드 페인인데 이 사람이 1852년경에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노래를 작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범한 극작가이기도 하고
또 배우이기도 했던 존 하워드 페인이 미국을 떠나서 영국에 머물다가 또 유럽 사회를 다니다가 결국 알제리에서 사망하게 되는데, 그가 어느 날 그 오후 저녁 때가 가까울 때에 어느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름답게 커튼이 쳐져 있는 어느 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가정이 그리워서 지은 이 노래가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합니다. 물론 존 하워드 페인은 독신으로 일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알제리에서 사망하고 약 30년이 지나서 미국에서는 군함을 보내서 이 사람의 시신을 미국으로 안치하게 됐는데, 그 안치하면서 군함이 미국으로 돌아올 때에,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수많은 인파들이 그 사람의 시신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가 미국에서도 유명하고 전 세계에 알려질 만큼 가정에 대한, 가정의 그리움에 대한, 가정의 가치와 소중성에 대한 노래였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그를 아주 귀하게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 1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 서구 가족 치료의 발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치료가 무엇인가? 가족 상담과 가족 치료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본서에서는 주로 가족 치료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일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치료, 패밀리 테라피라고 할 때 다른 말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들로 커플 및 가족 치료, 결혼 및 가족 치료, 가족 체계 치료 또는 가족 상담,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치료는 개인을 단위로 보기보다는 가족을 단위로 보고 가족 간의 경계선을 변화시키거나 가족의 구조를 바꾸거나 상호 간의 관계를 바꾸어 주어서 어떤 문제 행동이나 문제 사고, 문제 감정을 바꾸어 나가려고 시도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동일한 문제를 늘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가 문제인 것을 알고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면서 서로 충돌하고 또 해결점이 없어서 늘 갈등 상황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 가운데 또 연약한 희생양을 공격하고, 희생양은 또 저희가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면서 더 큰 문제 행동을 통하여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 치료자는 가족 문제를 잘 경청하고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면서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달라져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변화 방향성에 대해서, 변화의 어떤 요인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크게 가부장적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많이 변화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가족의 문제를 외부에 꺼내놓는 것을 대단히 힘들어하고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체면 문화로서 우리는 내 문제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치료는 개인의 고민이나 심리적 행동상의 부적응, 또 대인관계, 가족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들을 한 개인 당사자에게만 있다고 보기보다는 전체 가족 구성원들,
상호 간의 관계 문제에서 비롯된다. 가족 구성원들 전체의 맥락 관계에서 그 상황 속에서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심리적 장애와 문제가 가족 간의 부적응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전제 아래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 안에서 발생하는 이 부적응 현상을 가족 치료라 또는 가족 상담이다. 우리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해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가족 치료와 개인 치료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치료 모델은 체계론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그런 가족 치료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개인 심리 치료는 개인에게 집중하는 개인 문제를 개인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초점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개인 심리 치료는 개인 행동, 개인 문제, 개인 사고, 개인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면 가족 치료는 내담자가 가지고 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보다는 개인에 속해 있는 가족 관계, 가족의 상황, 가족의 맥락을 먼저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문제를 파기 전에 가족의 상황, 가족의 문제를 일차적으로 고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담자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있습니다. 개인 심리치료는 내담자를 수동적이고 반응적인 존재로 상담자 치료자가 인도하고 이끌고 또 지시하는 대로 반응하는 그런 존재로 봅니다만은 가족 치료에서는 내담자의 세계와 내담자 가족의 상호작용을 바라보면서 치료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가족 상호작용, 가족들과 함께 있는 개인을 바라보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라는 측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심리치료는 문제와 원인과 결과를 선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선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직선적으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본다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할 때 왜 그렇게 했느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질문에 집중한다면 가족 치료에서는 인과관계가 순환적이다, 회계적인 것으로 보고 문제를 둘러싼 가족 전체 맥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히 한 개인에게서 찾기 어렵다.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맥락적으로 유기적으로 가족 안에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을 파헤치고 한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무슨 상호작용을 가족과 함께 가지고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제의 진단과 해결 과정에도 개인 심리 치료와 가족 치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 진단과 해결 과정에서도 개인 심리 치료는 기계론적인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기계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바퀴가 타이어 펑크가 났다고 하면 펑크 하나만 떼면 됩니다.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면 엔진 하나를 갈든지 고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기계론적인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개인 심리치료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심리치료에서는 여러 가지 진단 도구들 MMPI나 MBTI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정확하게 개인의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데 비해서 가족치료에서는 내담자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유기적인 문제, 상호관계적인 문제, 상호 연결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가족 상호 간에 일어나는 맥락의 문제를 파헤치고 또 상호 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 치료와 개인 심리 치료에 대한 분명한 인식 차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족 치료라고 이제 화면에서 말했는데, 가족 치료는 설명한 대로 치료 단위를 가족으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단기적이고 해결 중심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바쁘고 시간을 많이 낼 수도 없고 경제적인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단기적인 방법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을 해둡니다. 어려운 목표가 아닌 성취 가능한 목표, 단기적인 목표, 쉬운 목표를 설정해야만 달성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겠죠. 항상 종교를 염두에 두고 치료를 설계한다. 예. 종교에 대한 목표를 두어야지 치료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또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치료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심리치료와 가족치료 이런 분야에서 훈련을 받은 전문가를 일반적으로 가족치료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결혼 문제, 부부 문제, 가족체계의 맥락에서 정신장애와 정서장애를 진단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정신건강 전문가를 일반적으로 가족치료사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치료의 발달 배경을 볼 때 개인 심리치료, 개인치료 바깥에서 개인치료는 주로 프로이드, 융, 아들러 같은 심리학의 대가들의 이론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또 개인을 중심으로 개인 심리치료에 초점을 두었다면 가족치료는 개인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각도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로 크게 네 가지 운동, 집단역학 운동, 역동운동, 아동지도운동, 부부상담, 사회복지 이런 네 가지의 틀에서 볼 때 이런 네 가지의 큰 틀에서 가족치료가 이제 발생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먼저 집단역동에서 볼 때 집단 활동이 이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일어난 것은 먼저 20세기 초에 오스트리아 모레노라는 학자가 사이코 드라마를 통해서 대인관계 활동이나 가족관계 안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탐색하는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레빈이라는 학자가 장이론을 통해서 장이론, 필드 테어리, 장이론을 통해서 개인과 환경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집단이라는 것은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클 수 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이 3이나 5가 될 수도 있다. 집단의 역동, 집단의 힘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 최초로 집단의 역동이 심리치료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 행동은 개인과 상호작용,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집단은 단순한 부분들의 합 이상이다. 그래서 집단 토의가 개인 지도나 강의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럴 때도 있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내용보다는 방법,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집단 역동 운동인데 이런 운동이 개인 치료에, 가족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동 지도 운동이 또 이렇게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주로 그 아동은 프로이드나 아들러 같은 학자들은 특별히 프로이드는 부모와 아동
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양육 발달 단계에서 아이들이 그 리비도 에너지를 얼마만큼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성격과 건강치 못한 성격이 아동기에 주로 일어난다고 보는 그런 프로이드 입장이 있고, 아들 같은 경우도 가족관계 안에서 이제 열등감, 우월감을 가지고 형제 간의 상호 간의 어떤 형제 순위에 대한 심리도 연구한 것이 아들의 입장이었는데, 이들은 주로 아동기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가족과 관계성 속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한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동 지도 운동이 가족 치료를 이렇게 발산하는데, 생산해내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동기의 증상 예방, 초기 발견 치료는 이후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다. 정신분열증이나 다른 질병이 발현해서 가족관계에 영향이 많이 미치게 된다. 부모와 가족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강조가 되었다. 아동에 대한 발견이죠. 아동 지도 운동이 가족이라는 맥락 속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운동이 부부 상담인데, 부부 상담이 이제 미국에서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가정 안에서 부부가 중심축이 되는데, 개인의 문제를 아무리 다루어도 부부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문제를 가진 부부들이 전문가 집단을 찾는데, 그 당시에 1940년대, 50년대, 특별히 40년대 이전에 전문가들이라는 것이 그 사회 안에서 목사,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이런 분들이 전문가의 역할을 하면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부부 문제를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문제는 개인 심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부부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부부 공동 면접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문제는 꼭 결국은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영향인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라든지 빈민계층의 사람들이 사회복지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부 갈등이나 자녀 양육 등 가족의 심리 정서적 문제에 원조를 제공하는, 이것이 곧 사회복지 실천이었죠. 개별 구성원을 그 맥락적인 가족과 분리할 수 없다고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시각을 가졌습니다.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는 개인 생존과 성취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 특별히 네 가지, 집단 역동운동, 아동지도운동, 부부상담, 사회복지 실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 심리치료의 영역을 넘어서서 가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가족 치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치료의 발달 배경 가운데 체계론적 사고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체계론, 시스템 이론인데, 체계론적 사고는 관점이 세계를 모든 현상의 상호 연관성과 상호 의존성으로 파악하는 사고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의존하고 있다,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 관련이 되어 있다는 그런 사고입니다. 기계론적 사고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기계론적 사고는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하나씩 하나씩 부품을 조립하면 연결이 되지만 따로따로 부품은 하나씩 있는 것처럼 기계론적 사고는 분리되어 있지만 이 체계론적 사고는 다 상호 연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사고입니다. 또 체계를 분리된 객체로 구성된
기계 조직으로 본 기계론적 세계관들은 상반되는 그런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 치료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시각이 다르고 또 치료자와 내담자에 대한 시각 등에 있어서 체계론적 사고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체계론적 사고가 등장하는 때는 그 당시에 사상, 철학,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치료인에도 심리 치료인에도 그 당시에 사상과 철학 이론들이 접목이 되어서 이렇게 체계론적 사고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가족 치료를 체계론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영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